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 치매 이해와 최신 치료제 동향에 대한 글들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주제죠, 치매. 핵심만 짚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치매가 정확히 뭔지, 또 왜 생기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치료는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희망은 무엇인지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그 치매가 그냥 나이 들어서 기억력 나빠지는 거랑은 아예 다르다. 이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인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떨어져서 뭐랄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증후군이다. 반일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해요. 그냥 기억력 문제만이 아닌 거죠.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병인데 전체 한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아, 절반 이상이군요. 네, 뇌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게 쌓이고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게 특징이고요. 원인은 뭐 하나로 딱 말하기는 어렵고 유전이나 노화, 환경 요인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라고요. 한 20, 30% 정도? 네, 이건 뇌졸중 같은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거라니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그런 위험 요인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곧 예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에 힘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 외에도 뭐 루이소체 치매라고 환각이나 운동장애가 같이 오기도 하고요. 전두축도엽 치매는 성격 변화가 좀 두드러지죠. 충동적인 행동 같은 거요. 아,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네. 근데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도증이나 뇌종양, 갑상선 문제 때문에 생긴 치매 증상은 그 원인 질환을 빨리 치료하면 좋아지거나 심지어 완치될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모든 치매가 불치인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치매 증상이 단계별로 심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초기에는 최근 기억 깜빡하거나 같은 질문 반복하는 정도라고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러다 중기로 가면 언어 문제나 판단력 저하가 심해지고 시간이나 장소도 헷갈리고요. 성격 변화도 이때 많이 나타납니다. 아, 이때 환자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겠어요. 맞습니다. 중기를 넘어서면 이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말기에는 식사나 움직이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신체 기능까지 떨어져서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게 돼요. 환자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겐 정말 신체적, 정신적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네요, 정말. 네, 단순 기억력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진짜 예방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관리하고 금연하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활동, 균형 잡힌 식단, 술 줄이는 거. 이런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를 계속 쓰는 거, 뭐 책 읽기나 퍼즐 맞추기 같은 지적 활동, 잠 충분히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정기검진으로 혹시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당연하죠. 조기 발견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나와 있는 약들, FDA 승인받은 약들 보면요. 알츠하이머병에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좀 늦추는 약들이 있네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같은 거요. 네, 도네페질 같은 약들이죠. 그리고 중증 단계에 쓰는 메만틴이라는 약도 있고요. 이건 약간 증상 관리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기존 약들은 근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근본 원인, 그 베타 아밀로이드 자체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레켄비인가요? 작년에 정식 승인됐다는? 네, 맞아요. 레켄비. 이건 기존 약들과는 좀 다르게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예요. 병의 진행 속도를 일부 늦추는 효과를 보였죠. 오, 그건 의미가 있네요. 네, 물론 그전에 조건부 승인됐던 아두헬은 효과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혈관성 치매는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없고요. 원인 질환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개발 소식은 특히 반가운데요. 아리바이오의 AR-1001이라는 약이 주목받던데 이건 뭐가 다른 건가요? AR-1001. 네, 이게 좀 혁신적인 접근인데요. 기존 약들이 보통 한 가지 타겟에 집중했다면 이건 베타 아밀로이드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 신경염증까지 치매의 여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을 동시에 공략하는 다중 타겟 방식이에요. 와, 여러 개를 한 번에 잡는다는 거군요. 네, 뇌질환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최근 임상 3상 결과도 꽤 긍정적이었어요.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의미 있게 늦췄고 안전성도 괜찮았다고 발표했죠. 오. 게다가 먹는 약 경구용이라 복용이 편리하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고요. 지금 FDA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그리고 뉴로핏이라는 회사도 AI로 뇌 영상 분석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면서요? 네, 진단 기술도 중요하죠. 뉴로핏은 그런 진단 보조 솔루션 개발에 기여하고 있고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도 개발 중인 걸로 압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치매는 원인이 참 복잡하고 그래서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 요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는 증상 완화 중심에서 점차 원인 제거 혹은 다중 타겟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레켐비나 국내 AR-1001 같은 신약들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 이게 두 번째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점점 더 나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지, 혹은 이 치매 극복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더하면 좋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